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석영 경제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석영입니다. 평소 경제산업 분야에 관심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병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주체 간의 협업과 소통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다 함께 동참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계속해서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비상경제 TF 단을 운영을 했었고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를 했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들도 잘체 발굴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운영을 해서 일주일에 2번 지역 식당과 전통시장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를 했었고 소상공인 살리기 릴레이 캠페인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기관 일전통시장 간의 자매결혼도 한정과 경찰서를 대상으로 체계를 했습니다. 지역 물가 동향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했었고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해서도 신규로 9개소를 선정을 해서 월 1회 착한 가격 업소 이용우 날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요. 경제 살리기 공동 캠페인은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던 경제살리기 협의회를 상황을 보면서 개최를 하고요. 착한 가격업소에 쓰레기 봉투를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고 추경의 예산 확보를 해서 경영안정 개선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매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매일시장을 현대화를 통해서 이용객과 상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입니다. 편입 토지 중에서 미협의된 토지에 대한 수용과 소유권 이전을 완료를 했었고 철거 부지 상인들과 이전에 대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임시 시장도 개설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편입 부지 지상벌에 대한 철거 공사와 함께 각종 인증과 심사 등 사전 이행해야 될 각종 행정 절차들을 마무리를 하고 건축공사가 11월 중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세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을 하고 주차 환경도 개선을 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를 해서 해나부 오일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 2건이 선정이 되었고 해나부 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노후시설에 대한 상시 개보수 사업도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형 오일시장 복합광장 설치 사업과 해나무 오일시장 배송 도우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요.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사업 등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된 세 군데 장터 축제는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네 번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시책 추진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사업자들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공공요금을
각각 100만 원과 30만 원을 상품권과 현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개를 했고 공모를 통해서 아이디어도 모집을 했습니다. 각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한 사업 수행 기간을 공개적으로 모집도 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소상공인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비대면 소비 패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온라인 유통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으로 해서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 지원 사업과 전자상거래 창업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복지 강화를 위해서 힐링 캠프와 건강검진 진료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점포 개선, 환경 개선 사업과 가업 승계 창업 지원 사업 등 경쟁력 강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다섯 번째 소상공인 경영 안정 서비스 지원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시책들을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총 59건의 특례 보증과 총 59건의 특례 보증 수수료를 지원을 하였고 금리 상한제를 적용을 해서 총 355개의 업체에 대한 2차 보전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연합회 활성화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지원을 하였고 전남 신보와 협업을 통해서 자영업 생애 주기별 지원 서비스를 총 36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2차 보전 사업을 추진을 하고요. 특례 보증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실적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소상공인 경영 안정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여섯 번째입니다. 해남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 촉진입니다. 상품권 유통을 통해 내부 소비를 촉진시켜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 자금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상품권 발행 규모를 1,050억 원까지 확대를 하고 6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759억 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특히 전남 최대 국비 24억 원을 확보를 해서 10% 특판 행사를 실시를 한 결과 두 달도 채 안 되어서 계획된 300억 원을 모두 판매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가맹점도 3,298개소를 모집을 했고요. 새 농업인 실용교육대나 군정 현황 업무 교육대에 상품권에 대한 홍보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수축협의 영동자재와 유류 부분에 대해서 가맹점을 신규로 지정을 했었고 상품권 활성화 관련 아이디어도 총 39건을 공모를 했습니다. 또한 상품권 경쟁력 효과 분석과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영역도 발주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전자식 상품권 도입을 검토를 하고요. 지역 상품권 관련 법률이 제정이 된 만큼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현장 점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일곱 번째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및 CCTV 보안 등 설치입니다. 야간 취약 지역에 가로등을 신규로 설치를 하고 반범정 CCTV 야간 시야 확보를 위해서 보안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CCTV 야간 시야 확보용 보안 등 총 60등을 설치를 하였고 농어촌 일반 가로등에 대해서도 신규와 이설 등 총 159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기동 처리반도 운영을 해서 총 717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어촌 일반 가로등 4차 공사를 추경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요 발주를 하고요. 가로등 민원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여덟 번째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기존 형광등이나 백열 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평, 송암, 성교 복지원 등 노인복지시설과 산이 주사랑 지역 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총 4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을 완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가스시설 개선 및 안전장치 보급 사업입니다.
서민층과 취약계층 가구의 LPG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를 하고 가스 안전장치인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 대상 가구 총 383가구를 확정을 하고 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었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업비를 교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완성 검사와 사업 정사는 물론 평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10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개인 주택이나 마을 단위의 태양광이나 태양열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 대상자를 신청 접수를 받아서 총 84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사업 시공과 검수를 하고 정상과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11번째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금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7,300만 원을 가지고 기본과 특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41개의 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하고 승인을 받았고 실시 설계와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를 준공을 하고 한전에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12번째 땅끝 해남 식품 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입니다. 기조성된 식품 특화단지가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서 추가로 제2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용역에 따른 최초, 중간, 최종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용역을 마무리를 했고요. 농공단지 지정 계획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이후에는 국토부에 농공단지 지정 계획을 반영 요청을 하고요. 전라남도의 투자 심사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13번째입니다. 일반 산업단지 개발 및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하원 조선산업단지하고 옥동 일반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하원 조선 산업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을 해서 총 83필지 편입 토지와 지작물에 대해서 감정 평가를 했고요. 하원 조선 농업단지 진입도로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계약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옥동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환경 영향평가 추진 방향을 영산강 위역 환경청과 최종 협의를 했고요. 해수부에 공유수변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원 산단의 경우에는 편입 토지와 분뇨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요. 산단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원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동 산단은 영산강 위역 환경청에 환경 영향 평가서 본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14번째입니다. 투자 유치 및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요. 중소기업을 보다 활성화하는 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속적으로 투자 유치 상담과 검토를 했었고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전라남도에 출연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현장을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고요. 총 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에 따른 협약서를 전남 테크노파크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를 하고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존 사업과 가공식품 검사비 지원 사업 등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들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15번째입니다.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대상은 옥천 농공단지하고 해남 땅끝 해남 식품 특화단지 그리고 하원 조선 농공단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옥천 농공단지 협의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를 했고요. 식품 특화단지 공공 폐수 처리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성과평가와 함께 위탁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탱크 청소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하고 옥천 농업단지 입간판 교체 등 개보수 지원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입주업체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하원 조선 산업단지의 스마트 가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7페이지 16번째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기업도시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솔라시도 태양광 사업과 골프장 사업 그리고 동서대로 개발 사업 등 선도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개발 계획과 실시 계획을 변경을 하고 골프장 관리동 등을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시범주택 500세대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8페이지 17번째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육지부 토공사 절송토와 배수관 공사를 추진을 했고 통로암구와 수로암구에 대해서는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 기반 시설인 황조 배수로 정비 공사를 추진을 하고요. 수변공원 설치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등 각종 제반 공사를 추진하는 데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네,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293페이지 매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게 지금 사업이 2015년부터 21년까지 되어 있는데 예. 이 사안이 당초의 추진 계획이었나요? 아니면 추진 중에 지금 기간이 늘어난 건가요? 당초에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빨리 끝내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추가 사업비 확보나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까지 지금 사업 기간이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추가 사업비 확보가 안 됐던 이유가 뭡니까? 집행부가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그 계획했던 장옥형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마트형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 받아야 될 그런 재정 투자 재심사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을 또 반영을 행정 절차들 이행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중간에 바뀐 이유는 뭐예요? 중간에 이제 주민들 의견들을 상인들 의견들을 적극 반영을 해서 기본 계획할 때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나 상인들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초에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의견 수렴해서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매일시장 이 현대화 사업이 15년부터 실시될 때 여기 안에 작은 영화관을 집어넣겠다고 당초에 계획을 세우셨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부분. 네. 저희가 그 도비를 반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뭐 이란 이안 갔다가 여기 매일시장 안에도 검토했다가 다시 지금 현재의 자리로 이렇게 가는 과정 안에서 이제 이건 개인적인 발언일 수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검토하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주민들한테 발언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김종숙 의원이 매일시장에 영화관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를 반대해서 영화관이 설치가 안 됐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가 제대로 추진을 못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이미 거기에다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주민들한테 당신들을 위해서 영화관 여기다 하겠습니다. 그냥 립서비스 차원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러면 그게 가능한 일이었어요. 거기에 영화관이 6억 5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그 작은 영화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픔이 저희들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때 그 당시 의회 본부팀장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건위에서 그런 제안들도
주셨고 과장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잘못을 따지자는 소리가 예, 아니라 예, 이런 일을 실시함에 있어서 늦어지는 부분들이 충분히 주민들한테 공감이 돼야 될 거고 이제 밀 시장의 상인들과 협의하에 지금 사업의 방향이 마트형으로 바뀌었다. 그 사안을 저도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거예요. 예,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누군가가 잘못을 이렇게 그 모함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거죠. 지금 21년 10월이면 완공이 되는 상황인가요? 저희들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하는 도중에 또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대로 내년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지금 부지 매입은 추진하려고. 다 끝났다는 것이죠. 예, 부지 매입 다 예산- 소유권 이전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그럼 예산 확보도 됐다는 거고요. 예산도 예, 다 확보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4페이지 저희 읍 오일시장 환경 정비 부분에서 저희가 그 오일시장 안에 그 장옥 안에서 장사를 하신 분이 상인이 몇 분이나 되시고 또 장세를 내고 있는 그러니까 장옥 외에 장세를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현황 있으신가요? 현황은 있습니다. 제가 자료로 네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예, 실제로 오일시장 갈 때마다 장옥 외에 그 채소점 같은데 그 허물어져 가는 천막 쳐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매번 저희한테 요구한 게 단단한 그 가림막을 좀 지어달라 이런 부분에서 매번 요구하는데도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이유가 뭔가요? 가림막이라 하면은 어떤 비가림막 이제 지금 저희가 천막을 쳐놓고 막대기로 꽂아놓고 이렇게 장사를 하시잖아요. 그늘막을 만들어서. 예, 근데 안전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채송우동처럼 위에다가 뭔가 시설을 막아달라는 근데 우리 얘기입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차장 쪽에도 이렇게 채소동처럼 위에 시설물을 해서 조금 그런 막아달라는 장옥이 아니더라도 네. 천막으로 할 수 있는 우리 행사장 같은 데 보면 천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 있잖아요. 예. 충분히 옮길 수 있는 예. 이동이 가능한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란에도 저 박종무 부장님께서도 지금 자파동하고 지금 화장실 사이에 거기 그늘막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네. 과장님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요. 이거는 네. 매번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고 저희도 네. 집행부에 건의한 사안인데 예, 이 시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비가 온다거나 그러면 시장을 시장 보는 사람들도 비를 맞지만 장사하시는 분들도 불안한 상황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철저하게 예전에 뭐 요구했더니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는 쾌적하게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장터 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가해 본 적 있으세요? 자체 평가요. 네. 예, 저희들 뭐 공식적으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결과 보고를 받으면서 내부적으로는 뭐 평가를 했다고 보는데요. 이 장터 축제 전에도 한번 예산 우리 세울 때 상건이 이 소속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도 하셨고 또 추가적으로 더 할 때가 있을런가 모르니까 추가도 이렇게 받아봐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2번에 거쳐서 지금 수요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한 군데가 좀 아쉬운 부분이 부평이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부평은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고 우리 김문자 담당 팀장님이 그 상인회장하고 노명석 그 주민자치위원장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더니 상인회장님께서는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장사가 어느 정도 잘 되고 그러는데 뭐 시끄럽기만 하고 상인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강력히 반대를 해서
그 부평은 조금 이번에 신청을 아예 자체를 안 했더라고요. 그 대신에 노명석 위원장님은 주민자치회가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자치회 자체적으로 그렇게 행사를 좀 해보겠다. 관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행사는 자기들은 안 하고 주민자치회가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자치회 자체적으로 그런 뭐 축제든지 어떤 것들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는 부평은 지금 사업 신청이 안 돼서 예산 반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네, 과장님 어디가 되고 안 되고 이제 저의 질문의 목표는 선정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몇 년 동안 했으니 냉정한 평가에 의해서 그냥 하는 그 뭐 노래하고 뭐 그런 행사가 아닌 말 그대로 조금 더 효과적인 부분에서의 그 시장 상인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고 말 그대로 축제의 분위기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번 평가를 해보자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체 평가뿐만이 아니라 외부 평가를 겸해서라도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또 장마다 특화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그 축제의 이미지를 관리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보완을 해주시라는 요청입니다. 예, 제가 좀 이해를 잘못했는데 네, 네, 그런 네. 부분들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식품 특화 단지 안에 예, 실제로 그 공장이라고 해야 되나 사업주가 몇 군데나 들어와 있으신가요? 지금 18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면적인데 실제 가동하고 있는 데는 10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준공이 완료된 데가 2군데, 지금 건물 짓고 있는 데가 1군데, 이제 사업을 좀 구상 중에 있거나 설계를 하고 있는 데가 한 5군데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실질적으로 가동한 데는 10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 가동이 되고 있는 데가 10곳이고 예, 8개가 유휴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이 지구를 조성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죠? 지금 분양이 다 사실 완료가 됐습니다. 네. 분양이 완료가 됐는데 지금 이제 땅 우리하고 계약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거나 지금 준공이 됐거나 그 다음에 설계를 지금 하고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분양이 다 완료가 된 18필지에 대해서는, 아니 21필지에 대해서 18개 업체한테 다 분양이 됐는데요. 분양이 다 100% 완료됐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면 제2단지를 지금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 그 분양할 때 계약이 언제까지 뭐 시설 건축하겠다 이런 조항은 없나요?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2년입니다. 2년. 2년 안에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2년이 안 됐다는 건가요? 2년이 넘은 데가 한 5군데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2년이 좀 넘은 아직까지 뭐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공문을 발송을 했었고요. 조만간 거기에서 반응이 없다면 계약 해지 등 적극적인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가장 그런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서는 행정이 봐주기식으로 가다 보면 일단 분양 받아놓고 보자, 버티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식품 특화 단지라는 부분이 그만큼 우리가 이 지구를 조성할 정도로 그 메리트 분양률이 높아서 진행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혹시 저희가 이제 농공단지 일반 농공단지 부분은 계획이 없나요? 지금 아시다시피 옥천 농공단지는 지금 24개 업체가 다 지금 들어서서 공간이었고요. 그런 것들은 제2 농공단지 그거 식품을 특화로 하는 특화단지 말고 일반 농공단지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지금 땅을 또 본 데도 있고요. 그래서 옥천 농공단지 주변 땅도 좋고 다른 땅도 좋고 여하튼 그런 농공단지 일반 농공단지도 지금 조성을 목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저는 여기에서 이제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예, 실제로 저희 그 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외곽에 이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자재 업체, 예, 이쪽 골재부터 시작해서 뭐 판넬, 뭐 싱크대, 그리고 일테면 남부산업 같은 경우, 예. 또 장성 제재소도 마찬가지고, 기타의 그런 곳들이 사실은 비싼 먼지부터 시작해서 주민들한테 주는 어떠한 영향들이 분명히 있어서 또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일반 농공단지를 적극적으로 빨리 준비를 해서 그런 분들이 그곳으로 좀 집합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곽이 지금 정비가 그런 식으로 돼준다면 훨씬 이미지가 또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사업을 하는 업자들도 용이하잖아요. 그리고 구매자도 한 군데 가서 여러 군데를 비교 분석할 수 있어서 좋은 거고 예. 그래서 좀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정학 의원입니다. 앞서 김종수 의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오일장터를 일부 환경 개선을 하시고 이번에 뭐 포장 공사 하셨죠? 예, 아스콘 포장공사를 했습니다. 하시면서 들었던 고민 혹시 있으십니까? 고민이요? 고민이 드시는 부분이 있었더냐 이 말입니다. 아무래도 거기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조금 그 뭐입니까? 뭐라 할까요? 일부 부분은 그 아스팔트가 많이 패이고 해서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예, 그 지금 해남읍의 오일장터를 예, 가보면 실은 이제 건축한 지가 꽤 됐죠. 예, 안에서 장사하신 분들 별로 없고 밖에서 다 장사하셔요. 그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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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은 환경 개선이 필요한데 찔끔찔끔 개선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전반적인 종합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계획에 의해서 오일 시장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은데 좀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이 오일 시장, 해남 오일 시장은 진짜로 우리 해남군이 대표하는 오일 시장인데 군수님께서도 뭔가 특화되고 또 좀 정말로 해남 오일 시장만의 그런 시장을 좀 만들어 봐라 이런 주문을 많이 하셔서 저희 뭐 신부팀에서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자료도 좀 소집도 해서 결과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이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시급해 보입니다. 이제 예. 인근 지자체에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예, 해남 오일 시장이 뭔가 상당히 규모도 있고 그러한데 뭔가 특징을 찾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별매 목소리들도 있는 거고 현재 시설 관련해서 상인들이 뭐죠 이렇게 영리행위를 진행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문제들이 많죠. 장옥 내부에 지금 뭐 비어 있는 점포라든가 또 거기에 방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많은 방해가 되고 있기도 하고 예, 시설이 낙후됨으로 해서 또 상인들이 실제 자기가 지정된 장소에서 장사하시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다 이동해 있는 형편이고 또 앞서 말씀하셨듯이 채소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 불편함들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몇 가지를 물론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안은 있다 하더라도 뭔가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오일 시장의 발전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추가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 준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전반기 때 그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역의 상공인들, 경제인들에게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페이지 수로 보면은 295페이지 업무 보고에 들어 있는데요. 예,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 시책
본 의원 생각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일본에 들어오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쭉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소상공인들도 혹시 누락되거나 배제되었던 소상인들까지 받게 하려고 또 고민도 많이 하시고 예산도 더 확보하셨죠. 예.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 당시에 본 의원도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지역 경제 위축에 따른 여기에 좀 지원을 통해서라도 활로를 좀 못 찾아드리고자 하는 고민의 일환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데 우선 긴급하게나마 이런 돈을 좀 지원해서 그런 상황을 모면해 보고자 했던 건데 실은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보다는 뭐 공정하지 못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도 그 당시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할 걸 말씀을 드렸고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에게 신호를 보내서 보다 좀 희망을 갖고 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또 정부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이 지급이 됐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좀 미뤄지신 것 같아요. 예. 현재 준비 과정이나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비상경제대책 TF 단장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 관련 부서 팀장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도 말씀이 있으셔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봐라 해서 검토를 했었고 그러면 열띤 토론을 거쳐서 도대체 그러면 재난 기본소득 개념으로 해서 1인당 얼마를 줄 것인지 또 주면 무엇으로 줄 것인지 그리고 시기는 또 어느 시기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 TF단에서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시군의 지급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우리 TF에서 결정된 사항은 저희들 이제 TF단의 생각입니다. 의견들은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단 지급 방법은 해남산업 상품권이 물론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재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 안정화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급 시기가 문제인데 지급 시기는 그때 그 당시 한참 검토가 됐을 때에는 정부나 정부형 지원금이나 도지원금, 우리 해남형 지원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우리 해남형 우리 긴급 경영 안정자금 10만 원 주는 것도 정부에서 주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 시기에 주면 너무나 복잡하고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좀 지급 시기를 어느 정도 정부형, 그다음에 전남형, 그다음에 해남형도 어느 정도 지급이 된 이후에 지급 시기도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일단 그걸 지급하려면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고 조례안까지 지금 만들어는 놨어요. 그리고 추진 부서도 어디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인지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최종적으로 의회 물론 사전에 협의도 구하겠지만 이제 그런 군수님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진짜 그래도 진행 진도를 빼셨네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아주 그 정도만 해도 뭐 예. 우선은 좀 국민들에게 조금은 예. 견뎌볼 만한 방금 답변 속에서도 좀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 조만간에 좋은 결과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중에 제가 말꼬리 잡자는 얘기는 아닌데요. 예, 재난 기본소득을 물론 상품권으로 지급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 딱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실은 이제 지역에 상품권을 지금 발행한 지가 1년 좀 넘었죠. 4월 17일 그러니까요. 1년 좀 넘어서 예. 여기에 따르는 뭐 평가 뭐 연구 용역 예. 또 지금 맡겨놓은 상태고 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실은 상품권으로 지급 웬만한 건 지금 상품권 지급하고 계셔요. 이 앞전에 경영안정자금만 50대 50 현금하고 이렇게 지급하셨는데요. 예.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예. 예. 도대체 우리 지역 경제 규모에 빗대서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한 상품권 발행 규모인 건지, 또 1인당 구매 한도가 어느 정도가 적정할 건지,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죠, 잘못된 행위들이 일어나고 여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고 이런 일들이 좀 있고 있는데 이런 개선책들은 없는 건지, 또 지금 사실은 지역 상품권이 발행되고 있지만 대규모 점포를 위주로 해남에서도 지역에서도 대규모 점포를 위주로 상품권이 사용되고 있는 집중되고 있는 현상들은 어떻게 방지할 건지 여러 대책들이 함께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번에 용역에 과업 지시를 주면서 그런 것들까지 다 고민을 한번 해가지고요.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최초 보고에는 실제로 우리가 이 고민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져요. 예.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다른 지자체 사례 예, 좀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우리가 제도를 늘 바꿔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필요에 따라서 늘 바꿀 수 있는 거지만 자칫 잘못하면 여러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물론 우리 지역 경제의 보탬이 되게끔 지역 경제 안에서 지역 안에서 웬만하면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게끔 하려고 하는 고민도 한 축에 있는 거지만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라고 하는 의미들도 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예. 어떻게 하면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규모를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좀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예.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그 도중에 의원님들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혹시 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아직도 농협 하나로마트로 좀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예, 그러죠? 예, 그 이제 주유소나 농자재에는 농협에서 구매가 가능한데 하나로마트는 제한을 두고 있어요. 예. 근데 일부 하나로마트에서 상품권이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셨는가요? 예, 확인까지는 저희들이 해보려고 한번 직원들이 나가서 일부러 상품권을 주면서 살려고 했는데 예, 그 안 받더라고요. 그러나 여하튼 좀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좀 조사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여러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의 갈등으로 이 문제가 오히려 지역을 위해서 만든 건데 지역 주민들 간의 반목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용역 아까 이제 뭐 그런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보다 더 객관적으로 내용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오일장터 얘기하면서 하나 빠져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지금 군에서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신청하고 있지요. 예, 예, 지금 거기에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예, 그 오일장터가 들어가 있죠. 예, 포함된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는 혹시 경제산업과의 다른 의견을 뭐 제출하신 게 있으십니까? 같이 업무 협조가 되고 계신가요? 예, 업무 협조가 신부적으로 회의도 같이 하고 네. 참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보다 좀 적극적으로 예. 의견 개진을 해서 예, 이왕이면 할 때 같이 좀 반영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박상정 의원님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그 이번에 7월 1일자로 조직 개편되면서 예, R&D 업무를 분장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예. 과로 분장을 받았습니다. 그러시면 예, 이 아직 뭐 기간이 많이 경과하지 않아서 사실은 이 업무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좀 막막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예. 예. 하지만은 나름 또 과장님의 이 업무에 대한 그 생각이 좀 깃들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내용들을 좀 잠깐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방금 그 박상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 우리 군에 R&D 사업에 관한 그런 사업본부장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경제산업과의 경제산업팀으로 7월 1일자로 좀 규정상 지금 분장을 해놨는데요. 그리고 이제 R&D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세부 사업들은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무분장이 되어 있고요. 아마 도에서도 전남도에서도 7월 1일자로 영구 바이오산업과가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군을 냉철하게 지금 분석을 해보면 타 우리 시군에 비해서 우리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 인프라, 예를 들자면 연구기관이나 대학이나 기업, 연구소 이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연구 조직 상호 간의 연계도 좀 미흡한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신 우리 강상구 부원수님 오셔가지고 저희 구는 마산 산지 쪽에 황토가 진짜 좋은 황토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황토와 관련된 R&D 사업을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이 황토 산업과 관련된 R&D 사업은 공모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정부의 주요 부처의 R&D 사업 현황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과기부나 뭐 산자부, 중기부, 뭐 그다음에 농림부에 있는 모든 R&D 사업 관련된 그 사항들을 분석을 좀 해봤고요. 앞으로는 이 지역 수요 맞춤형 연구 개발 사업 뭐 이런 쪽에다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R&D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만 지금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진짜로 여러 부서에서 지금 해야 될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앙부처 공모사업 다 공모사업들입니다. 그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해당 부서에 좀 공모도 하고 기획 과제들도 발굴을 해서 앞으로 여하튼 R&D 쪽에 우리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R&D 쪽을 사업을 좀 하기 위해서 지금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R&D는 일종의 연구개발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거리들을 찾아내는 게 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떤 기본적인 자원을 활용해서 그 자원에는 뭐 인문적인 것, 역사적인 것, 사회적인 것, 자연환경적인 것, 또 기타 어떤 모든 활동에서 나타나는 그런 총체적인 자원을 말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 해남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낼 것이냐 예, 하는 고민을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R&D에 대한 제가 볼 때 공모 사업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예, 오히려 우리가 공모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개발을 해서 역으로 제안을 하는 거죠. 간단하게 우리가 그 이론을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주민자치를 강화시키거나 또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거나 한 이유가 우리 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그 지역의 주민들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지속 가능한 지역을 도모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똑같이 그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 각 지자체의 어떤 기초 자원들을 조사해서 이 지자체에서는 이거다고 저 지자체에서는 저거다고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 이유가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우리한테 제안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 성격들을 분석해서 지원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지원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굉장히 큰 규모가 있는 그 국책사업 종류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황토에 대해서 우리가 예, 그 전혀 사실 연구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황토
자원, 황토라는 이 자원이 정말 가치가 있고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부터 좀 검토를 해보고 정말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 황토 연구소를 우리 해남에 좀 설치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에도 물론 이제 우리 기획실 그 업무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해남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자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자산들을 활용해서 그 연구 개발을 통한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낼 수 있는 그런 그 업무를 좀 더 심도 있게, 좀 책임감 있게, 또 좀 막중한 좀 의무감으로 이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엄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물론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관 부서는 경제산업과이지만은 각 실과소에서 각각의 해당되는 관련된 업무와 관련되는 업무에서 이걸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각 실과소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예. 말씀대로. 예. 그래서 저는 그 무엇보다도 각 실과소에서 R&D 업무에 대해서 연구 개발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 우리 해남군청의 업무의 어떤 그 문화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주무부서에서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뭔가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예.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실 고민은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각 그 중앙부처에 지금 R&D 사업과 관련된 지금 현안 파악 정도만 지금 돼 있고요. 아까 박상정 의원님 방금 얘기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미비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좀 찾아서 저희들이 뭐 발굴해가지고 하여튼 해남에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R&D 사업을 개발을 하는데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노력을 예. 좀 제안을 드리자면 예. 그 주무부서에서 예. 주관하에 각 실과소별로 주기별로 예. R&D를 그 개발한 예. 그런 것들을 사례를 발표하는 예. 그런 발표회를 정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예. 정말 좋은 아이 나오면 그 인센티브도 주고 그 뭐 성과급도 줄 수도 있는 문제이고, 이 해남의 장기적인 어찌 보면은 발전이라든가 어떤 혁신을 위한 그런 업무를 개발해내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한 창조적인 어떤 업무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발표회를 좀 정례화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 제안한 그런 팀이라든가 개인에게 대해서는 당연히 그에 따른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이 초기 단계에서 이 업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좀 더 많은 그런 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박상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직접 이 R&D 사업에 대해서는요.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상준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할 다루는 안 계십니까? 네, 민경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해남 사람 상품권 관련해서요. 예. 사업비가 지금 79억 7천만 원인데 그 사업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해남사랑 상품권이 발급되고 운영됨에 있어서 부정유통 단속된 사례가 있으면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저희들이 있습니까? 계도는 뭐 19개소 정도 했고요. 직권으로 취소 조치한 것은 지금 13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처벌을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아니 그러니까 일단 계도는 했고 예, 행정 조치는 그냥 계도는 우리 한 번 걸렸으면 계도했습니까? 저희들이 이 전산상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요원이 모니터링 전문 요원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시스템상으로 전산상으로 이상한 그런 가맹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이러한 사실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오늘 샀는데 오늘 환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바로 깡이 의심이 되니까 저희들 직원이 직접 나가서 이러한 사실이 있느냐 하고 확인을 해보고 확인했을 때 인정을 하면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우리 조례의 근거대로 직권으로 취소 조치를 하고 1년간 가맹점 제한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법률이 제정이 됐거든요. 과태료도 2천만 원까지 지금 부과할 수 있도록 7월 2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좀 엄해졌다. 그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가맹점주한테 저희들이 공문으로 발송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법이 바꿔줬고 그러니까 한 번 걸리면 과태료 2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유통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말아라고 공문도 지금 발송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죠.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1회 위반 시에 뭐 1년 예, 제한하고 2회 위반 시에 3년 제한하고 예. 3회 위반 시 영구 제한하는 걸로 예, 돼 있습니다만은 예, 예. 최근에 예. 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예. 공표가 된가 동시에 예, 그러면 상위법이 이렇게 강화가 됐어요. 예. 강화가 됐으면 우리도 당연히 상위법에 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 관련된 또 법이 제정이 되면서 우리 하부 조례를 좀 개정하는 작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의회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10% 할인을 하다가 그 상품권이 거의 다 소진이 됐다는 내용하에 여러 사람들이 또 10% 할인해서 해달라 하는 내용이 많이 있었죠. 예, 사실 오늘부터 또 10% 특판 행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특판 행사를 했습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각 지자체 수요 조사를 받습니다. 우리가 10% 특판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얼마나 팔겠느냐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첫 번째 3월달에 했던 경우에는 300억을 신청을 했었고 이번에도 30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안부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240억으로 해서 8%인 19억 2천만 원이 지금 국비가 지원이 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특판 행사를 하라고 지금 정부 3차 추경이 지금 반영이 돼서 지금 시달이 됐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의회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지금 오늘부터 지금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제외되죠. 제외되신 된 그 법인이나 예, 법인 단체하고 가맹점주는 이번에 가맹점주는 당연히 제외가 되겠죠. 예. 가맹점주 본인 대표 예. 한 사람만 제외됩니까? 아니면 가맹점주만 그 가족이 다 제외됩니까? 가맹점주만 점주 한 사람만 제외됩니까? 예. 저희들 부정유통 때문에 이번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한전율이 몇 프로 정도 되죠? 한 2% 86.8%인데 정도 됩니다. 90% 넘었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일회 사용으로 끝나버리죠. 사실 돌고 돌아야 되거든요. 화폐처럼 바로 이렇게 대행 기간에 돈을 환전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면 저희들 지침상에 6개월 동안 이렇게 보관을 했다가 폐기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백화점 상품권처럼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역 상품권도 그렇게 해서 지금 폐기 처분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맹점주를 보면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재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예, 바로 그냥, 그 다음 날 은행에 가서 바꿔버리죠. 예, 그런 경우가 많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로 지역 화폐는 지역에 있는 화폐처럼 이번에 뭐 크기도 저희들이 실제 화폐처럼 이렇게 두께도 낮췄습니다만은 이 돈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돌리고 써야 되는데 일단 돈을 받으면 환전부터 해버려요. 실제 현금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계속 이렇게 내부적으로 돌아가서 상품권이 이렇게 유통이 좀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용역하면서 조금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 회전율을 좀 높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용역할 때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그러죠. 하겠습니다. 상품권 발급 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1년 발급 번호별로 어느 예. 정도 좀 6개월 이상 된 것은 우리 들어와서 폐기 처분하더라도 예, 안 되는 것은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예,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하나로마트만 지금 제외되고 있는데 예. 대형마트에서 하루에 뭐 몇 천만 원이 상품권이 들어간다는 그런 말 들어봤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몇 군데에 좀 쏠림 현상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이 돼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죠, 지금. 예, 여러 가지로 지금 예. 뭐 예를 들자면 지금 개인 같은 경우는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지금 요구를 들어보니까 일단 이번에 영향하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만 올별로 이렇게 한도액을 정하자. 네. 그 다음에 또 환전은 환도액도 정하자. 지금 네. 도에서 공고 사항으로 해서 내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제 네. 환전하는 것도 마음대로 전체 금액을 환전해 준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따라서 환전액을 정하는 그렇죠. 그런 예. 것들도 저희들이 조례에 담으려고 예. 용역에 이번에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그런 것도 조례에 담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로 지금 담아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대하겠습니다. 부분들까지 용역을 해서 사전에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랄지 하면은 소상공인이 아니죠?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의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 좀 예. 다르죠? 아 그렇죠. 예. 우리 상시 근로자 수가 우리 5인 미만이어야 되고 또 특히 광업 뭐 제조업 10명 미만이어야 되고 또 매출액에 따라서 또 이런 매출액이 얼마나 돼 있죠? 지금 각 그 업종별로 다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 식품이나 뭐 음식점은 뭐 평균 매출액이 뭐 10억 원 이하여야지만이 소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한 게 법상으로 나 있는 그 소상공인들의 정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분명히. 예. 근데 그런 범주에 이제 해당이 되고 안 되고 그래서 그렇죠. 조금 예, 그것도 감안해서 예, 조례에 담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자 유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지금 투자 유치를 상담을 많이 하시죠? 많이 예, 오시죠? 예. 그 상담이 결렬된 경우가 많이 있죠.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발로 뛰어야 되는데 사실 많이 제약이 코로나 때문에 있어서 비대면 그런 투자지 상담을 지금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하다가 저희들하고 조건이 안 맞으면 저희들이 뭐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안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가시화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내일 모레 MOU 체결할 건도 지금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들한테 와서 사업 제안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가방 장치들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가방 장치 와가지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허무맹랑한 그런 투자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가감하게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서 이런 것들은 잘랐습니다. 그러고 진짜로 우리 이 해남군에 도움이 되는 그런 투자 유치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지금 상담하고 있고 직접 또 찾아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우리가 꼭 이걸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저희들이 서울도 지금 가고 있고 여러 군데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MOU 체결하고 우리 군에 투자를 직접
유치가 된 실적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한번 대략이요, 하고 대략. 있습니다. 지금 민선 7기 들어가지고요. 201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5개의 업체하고 2019년도에는 4개 업체에서 총 9개 업체가 투자협약 그 MOU를 체결을 했고요. 투자 규모는 약 585억으로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 드린다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내역 주시고요. 예. 문제는 이제 MOU만 체결했지 이제 우리 군에 아직 투자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에도 그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상건이 이 예산 심의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거리가 멉니다.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 실제 거리도 멀지만 마음의 거리도 굉장히 멀다. 땅끝이라 하면 이 운송비 이것 때문에 엄두를 못 냅니다. 특별하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 투자 유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가 법적으로 우리 조례상으로도 굉장히 인센티브가 여러 가지 물류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 갖고는 터무니없고요. 실질적으로 땅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리상 멀다 보니까 안 오게 되는 그런 아무리 이렇게 설득을 해도 조금 안 오게 되는 특히 물류비 이것 때문에 멀다 보니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캔슬이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안타깝습니다. 지리적으로. 물류비 많이 들고 한 것은 우리가 좀 보전을 좀 해줘도 되잖아요. 우리 조례에 또 인센티브 차원에서 물류비 지원은 지원해줘도 그렇게 돼 있기는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 갖고도 적다는 거예요. 혹시 저 개발행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보다도 제한하는 것이 제한된 내용이 많아서 안 오신 분들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아니 우리 네. 군에 투자하고 싶어도 예, 막상 무슨가를 개발을 하려는데 예, 개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예. 제한 사항이 많아서 제한 사항이 많아서 힘들어서 아직까지 그냥 제가 있을 때는 포기하고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가는 사례 없어요? 예, 제가 있었을 때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몇 분을 그 전에 만나보면은 예, 왜 그렇게 해남군은 가면은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 전에 이제 까다롭다. 도에서 그랬어요. 예, 해남군에 오시면 전라남도에 오시면은 모든 것을 전부 해결을 해주겠다. 모든 제한 개발 행위랄지 그런 처리를 행정 행위는 다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호개하고 많이 오셨어요. 예, 오셨지만 막상 와서 보니까는 많이 걸림돌이 됐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안 계신가 예, 의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자료 하나 더 요구할게요. 미안합니다.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특히 농업단지 예. 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그 실적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내 중소기업의 예,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 예, 그다음 우리 해남군 중소기업 구매 실적을 따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경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다루는 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배송 도우미 운영하고 계시죠? 해남읍의 오일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신가요? 2분 저희들이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참 좋은 제도입니다. 지금 너무 인기가 좋아해요. 많습니다. 예, 이 장보러 오신 분들이. 근데 좀 넓혔으면 좋겠다. 예, 그것도 네. 의회에서 협 좀 해주신다면 예, 협조해드리겠습니다. 좀 예. 넓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어르신 고객들이 많은데 예, 장보기로도 한 번에 많은 양을 승강장이나 주차장까지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이때까지. 예, 그런데 배송 도우미가 있어서 정말 좋다. 예, 좀 넓혀달라고 많이 또 기다려. 지금 도우미가 없다 보니까. 예. 예.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그리고 관광버스 업체하고 예. 지금 관광업을 하신 분들한테 별도의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건 없습니까? 관광 버스들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교통과에서 아니 그분들 다 자기 사업자가 있어요. 한게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그 관광업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뭐 부서는 아닙니다만 관련 관광과나 환경교통과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해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예, 그리고요. 예, 지금 우리 동료 의원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현대화 사업 매일시장이요. 예, 지금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신청하셨죠? 예, 신청했습니다. 발표했죠? 아, 올해 것은 발표했고요. 저희들이 안타깝게 떨어졌습니다. 사업 물량이 사실은 올해 사업 물량이 남아서 급하게 올린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떨어졌고요. 내년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 아, 그랬습니까? 네, 내년 사업은 제가 직접 중기부에 갔습니다. 아, 담당 사무관님이 황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또 우리 저 중기부의 비서실장 하신 분이 또 우리 마상 호결이 이 분이고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내년 사업으로 지금 신청해 놓은 것은 아마 저희들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대로 제가 여러 번 또 중기부 대전 가도록 그렇게 그죠? 하겠습니다. 국비 60% 사업이 예, 땅 저 매입 자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해남 5일 시장에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은 주차 타워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제1 주차장에 저희는 해남 군 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의 60%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그런 일반 노상 주차장 확보가 안 된가요? 어떻습니까? 그 주차장 자꾸 이제 관심을 가져서 말씀하시는데요. 매일시장이 특히 매일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박종부 부의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반대쪽에 그 노후된 그런 주택들이 한 20가구 정도 있어요. 네, 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분들 사업 동의를 100% 해주신다면 저희들 공모 사업으로 해서 또 추가로 지금 올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저희가 받아보겠습니다. 그것이 확보가 되어야 예, 우리 매일시장이 삽니다. 예. 예. 그리고 그 가로등 그 교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LED 등으로 가로등 교체가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예산이 많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LED 등으로요. 네.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지금 신규로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LED 등으로 지금 교체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여튼 그 부분도 예산은 필요하다면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그 LED 사업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시더만요. 예, 농공단지 또 조성에 관해서 한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김이라든지 바닷가 생산물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지금 없죠. 지금 식품화단지 식품 지금 특화단지. 얘기하는데 예, 실은 용수 문제, 예, 공업용수 문제가 해결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거의 식품은 거의 지금 용수가 해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식품화단지 현재 그 2단지에다 조성한 부분이 저는 입지가 맞지도 않고 예. 우리 그쪽 그 어가들한테는 별도로 이 김 공장 같은 경우 요즘에 한 5,000평씩 씁니다. 5,000평 예, 한 공장이. 예, 그리고 거의 우리 해남에 지금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예, 그래서 제가 이 앞번 우리 본회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우리 어가들이 쓸 수 있는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것도 한번 전에도 얘기하셨고 아마 그 영역 보고회 때도 의장님실에서 영역 보고회 때도 아마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은 여튼 그런 부분들도 제가 장기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네, 박정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